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라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가요? 여러분들께 이 표지를 보여드리면서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왔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다음 재앙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이 왔지만 그 다음 재앙은 또 다른 감염, 또 다른 그 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 근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제가 이 두 칼럼에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신정부의 첫 번째 미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저지해야 된다.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심각성을 알리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밀어닥친 어려운 과제들, 코로나19,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이 겹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같이 이런 과제들이 밀어닥치면서 마치 변신 로봇이 돼서 합체되어서 가장 위협적인 그 끝판왕이 앞에 던져진 느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오는지, 그 배경과 앞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갈등에 따른 경제 시나리오는 이미 여러분이 이 유튜브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광물, 석유, 귀금속, 그 밖에도 식료품 원자재죠. 밀, 공업용 목재, 이런 여러 영역에서 소위 러시아는 자원국, 에너지국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원국, 에너지국, 특히 원유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일 생산량이 많은 그런 국가로부터 이제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라는 경제 제재는 상당히 많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인데요. 유럽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요, 100%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여기 보시면 폴란드도 있고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유로피언 국가들이 대략 한 40% 정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끌어다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지 말라는 이 경제 제재는 당연히 전체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2월 24일 기준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 유가 전망을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2022년 1분기가 고점일 것이고 그 이후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발생한 이후 이 전망치가 이렇게 수정됐죠. 오히려 그 상승하는 기조는 더 높아지고, 이 상승 기조는 22년 2분기까지 더 고점을 찍고 3분기에도 2분기만큼은 아니지만 그 높은 고유가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그냥 국제 유가 자체를 레벨업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결국 에너지가 안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원유가 쓰이지 않는 데가 있겠습니까?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22년 1분기, 2분기 계속 물가가 치솟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경제 주체들의 그 인식 속에 그것이 결국 향후 물가 상승 예상을 선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앞으로 물가 오를 거야. 그러니까 메뉴 가격을 더 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상대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기존 이자율이 예를 들어 2%인데 물가가 낮을 때도 2%고 물가가 높을 때도 2%인데 이 2%라는 실질 이자율은 똑같은 2%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반영되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미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주체가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 그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께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물가 저성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같이 오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인데 먼저 물가 전망 봐야 되죠. 세계적으로 물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2월 초에 기대했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비하면 글로벌리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할 것 없이 2월 초보다 3월 초, 2월 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전 단계고요. 3월 초의 수정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더 높게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느냐? 대표적인 예가 이 실물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기업의 파산이죠. 여기가 이 노드스트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전역에 공급하, 특히 독일까지 끌어다 쓰는 천연가스 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스트림을 1과 2가 있는데 이 1, 2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러시아 국영기업, 에너지 기업이죠. 가즈프롬인데 여기에 자회사 노드스트림 2가 이번에 파산했습니다. 근데 이 노드스트림 2만 파산한, 왜냐면 공급하지 말라. 유럽 주요 국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끌어다 쓰지 말라라고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업은 파산하고,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제 러시아 파산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미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의 줄줄이 파산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경제도 침체되겠지만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이 어쨌든 줄어드는 것이고, 러시아와 경제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유러피언 국가들도 같이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고용도 침체되고요. 당연히 이 노드스트림 2에 근로하는 고용 다 해고된 겁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이지만 여러 기업들이 줄파산 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 침체도 오고, 그럼 소득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세계 경제 전망 변화를 보면 주요 IB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보면 2월 초하고 3월 초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기존보다 더 상승할 거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고조되고요. 경제 성장세, 경기 침체는 더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고성장, 다시 말하면 고성장 고물가가 같이 와요. 혹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같이 와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고성장일 때 고물가가 온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도 같이 느니까 견딜만 한 거고요. 또 디플레이션, 소득이 줄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 주니까 그나마 견딜만 한데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 열심히 일해도 그 물건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경제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새로운 경제 국면에서 우리는 경제 현안을 정확하게 읽어나가고 시장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적절히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고 취업이나 진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경제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새 정부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